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소통이 참 중요한데요. 자, 오늘 이슈토크는 바로 고창 군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고창군의회 임정우 의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안병환 기자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우리 고창군 의회 이야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 시간 시작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고창군 의정 구호가 국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의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만들어 가고 계신 건지, 네, 어떻게 좀 자평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9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고창군은 무엇보다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10명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예로 지난해 10월에는 우리 청년 정책 토론회를 의회 주관으로 이렇게 개최하여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고창군이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 기업 승계 조례 등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고창군 의회는 이 청년 조례만이 아니라 직접 군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찾아가서 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 그것을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도 머리를 맞대고 정말 숙고하겠습니다. 고창군 의회에는 또 의장님 말고도 여러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 중에는 초선 의원님들도 있고 예. 의장님처럼 3선, 5선 의원님도 계시고 하는데 어떻게 합이 잘 맞으시는지 또 우리 궁금합니다. 의회는 초선이 4명이에요. 그리고 다선이 6명인데 정말 초선이 생각보다는 노력을 많이 해요. 또 정책 방향을 모르는 것은 또 다선 의원들한테 건의하고 물어보고, 또 다선은 그걸 세밀하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다선 의원들의 노하우를 초선 의원들에게 전수하다 보니까 초선들이 다선들과 함께 계속 화합하면서 하는 모습 속에서 의장으로서 흐뭇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또 의원님들끼리 또 공부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다시 말해서 좀 이 의장님 생각에도 의원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작년 1월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요, 지방의회와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커진 만큼 견제와 감시라는 그런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 역시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은 이를 위해서 고창군 의회가 정책 토론회를 하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비교 연수를 또 하면서 또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의원들의 자기 몫을 챙겨가면서 또 고창군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의원다운 의원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도 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한빛 원전 감시안전위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한빛 원전으로부터 고창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전문성을 높이자, 그것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 지원과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 아니면 국회의원 전체 보좌관을 하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라고 고창군 의회에서도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역할이라든지 내용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같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의회가 정책 지원관을 두게 됐어요. 근데 정책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좀 생소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정책 지원관 운영을 지방의 인사권 독립 이후 그 두드러진 조직 변화 핵심 이런 것들이 정말 의원들이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그러면은 그 처리하기가 좋은데 아직은 좀 서투른 부분이 있어서 정책 지원관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어 가지고 의원들과 공유하면서 정책의회로 나가는데 한 발 앞서가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고창군 의회는 지난번에 3명의 정책 지원관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의 정책 지원관을 통해서 의원님들 10분이 의정 활동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했는데 그래도 미치지는 못해서 이번에 2명을 더 지금 채용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지원관을 통해서 조례도 또 그리고 또 현장의 의원들을 추진하는 방향을 정책 지원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의장님께서 3선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지역민분들의 지지를 받아오기도 하시고 정말 지역에서 많은 또 성과들을 이뤄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9대 의회 들어서 해왔던 의정활동 중에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활동을 좀 꼽으시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을 하나를 뽑는다면은 고창 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한비돈전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비돈전 4호기를 우리 군민들의 말을 무시하고 재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는 한비돈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한비돈전으로부터 고창 군민을 보호하는 틀을 확실히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한비논전이 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한비논전을 어떻게 하면은 군민을 보호하는가 학습단체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창군의회는 한비논전뿐만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고 어디든 찾아가서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또 군민의 대변자로서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한비논전의 경우에 이게 위치가 전남 영광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거리상으로 보면 고창, 또 그러죠. 전북으로 본다면 고창, 부안, 정읍과 아주 가까이에 지근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역적으로 많이 결정이나 의사결정에서 전북 지역이 소외되고 있는 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의장님이 고창군에서 좀 중점적으로 좀 나서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비논전이 건립되면서 철탑이라는 게 있죠. 철탑이 175기가 고창군을 경유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는 6대, 7대 오면서 한비논전으로 인해서 철탑이 지나가는 그 라인에 선화지 보상이라는 것을 해야 쓰겠다. 한비논전이 주는 30만 킬로와트 가까이 되는 그런 철탑이 지나가면서 전자파라든가 또 소음 피해로 우리 고창 군민이 피해를 보는 데 대해서 선화지 보상을 해달라고 한전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도 가고 해서 지금은 반경 700m까지는 이렇게 선화지 보상을 이뤄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한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지금 고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아마 고창군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노을대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노을대교 건립이 결정이 됐는데 이게 당초에는 2차선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4차선으로 확장해서 빨리 착공하자. 이거를 고창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현재 고창군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노을대교 4차선 확장과 조기 착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업이 왕복 2차선으로 계획돼 있어가지고
노을대교가 갖는 의미와 역할을 한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 의회와 고창 군민은 이걸 4차선으로 확장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문도 채택했고 또 국토부에 이런 건의도 확보했습니다. 더욱이 그 요즘 지금 고창 군민의 문제는 그 공사 대금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재비, 인건비 등 그 수차례 걸쳐서 이 공사가 유찰됐어요. 지금 유찰돼서 사업 착공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데 조기 착공을 하고 또 4차선으로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의 염원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 계획을 또 잘 세워야지만 또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창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의회 역할이라면 집행부의 사업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지지나 견제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고창군의 현안 사업 어떤 내용들을 더 꼽으시겠습니까? 최근에 그 교통과 상업의 거점이던 고창 터미널이 뭐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폐업 위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고창군은 이 부지를 그 지난번에 사들여서 그 터미널을 새롭게 신축하고 더불어 주상 복합 건물을 건립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또한 그 청년층을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 들어보면 해외에서는 버려진 그 폐 공장과 양조장을 리모델링해서 뭐 찻집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창업 공간으로 협업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가 몇 번 들어봤어요. 근데 우리 고창군도 이런 노후화된 그 터미널을 이번 기회에 정말 새롭게 단장해서 고창 군민의 또 청년들의 창업 또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은 뭐 그 소멸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집행부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정부 사업에서도 뭐 농촌 공간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잘 되면 고창의 다양한 자원들이 좀 더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의장님께서는 직접 농업에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농업 분야에 관심도 많으신데 사실 농업 정책은 전국적으로 보면 잘해야 번전이라고 하잖아요. 고창 농업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농업 정책이 틀을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단순 지원 정책에서 넘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도 필요한데 고창 농업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지 좀 보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 고창 농업은 그 광활한 항토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말하기 좋게 뭐 농사는 하느님하고 뭐 합작해야 성공을 한다는데 그 하느님하고 합작이기 전에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필요할 때 농산물 수확할 수 있는 계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창군은 타 지역에 비해서 비가림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비가림 하우스는 그래도 농사 지어서 손해보는 농사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비가림 하우스를 전개해가지고 고창만의 특유의 요즘 뜨고 있는 그 메론이라든가 수박, 우리가 고창 수박이 한때는 명성을 날렸습니다만 어느 좀 침체된 상태인데 그걸 국민 모두가 어떻게 하면 지력 증진하고 해서 또 이렇게 수박을 고창 수박의 명성을 되찾을 것인가. 또 우리 고창 메론이 지금 전국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표창도 받고 6년 연속 그 소비자가 선정한 그 최고의 그 품질로도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이런 메론 그리고 볶음자 다양한 품종의 고창 농산물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 최고의 품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가림 하우스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비가림 하우스를 더 권장해서 농업인들이 농사 짓기 좋게끔 해야 한다 생각하고 지난 그 본해산을 세우면서 우리 그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에 그 40% 보조를 했던 것을 10% 상향해서 50%로 이렇게 그 농업 예산 보조 그 농업 시설 하는데 보조금으로 50% 지원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 또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네. 하나 있었죠. 네. 농식품부에서 신동진벼를 정부 보급종에서 제외를 하고 또 종자 공급도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어서 우리 농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는데 네. 이 방송을 지금 녹화하는 일자 기준으로 3년 이제 유예를 한다라는 발표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자, 고창군의 경우에도 신동진 재배가 많고요. 또 전라북도에 신동진 재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의 이제 생각 좀 궁금합니다. 전라북도 그 벼 생산량은 53%, 고창군은 45%를 차지하는 신동진 벼는 진짜 맛이 좋고 또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사랑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부에서 그 장려를 않는 이유가 다 수확을 하기 때문에 않는 거거든요. 참 어이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 내년부터 신동진 벼가 그 정부 보급종으로 퇴출시킨다고 하면은 우리 농민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그 쌀값 하락된 그 부분을 메꿀 것인가 또 고민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창군 의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고 정말 그 농민들이 그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동진이 전라북도 대표 쌀이 되기까지 우리가 20여 년 동안 기다려왔잖아요. 또 함께 해왔잖아요. 그런데 피와 땀이 녹아있는 이런 신동진벼가 정부에서 이렇게 무차별하게 짓밟아버리는 데 대해서 우리 고창군의회에서는 보급종에 대한 정책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고 농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정말 좋구나 또 신동진벼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 품종이 나와서 했다면은 그때는 함께 가겠지만은 지금 상으로는 신동진벼가 정말 고창 군민에게 또 농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함께 추진해 나가리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좀 가벼운 얘기를 한다면 고창 하면은 서울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지역으로 좀 유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고창군도 2023년 세계 문화유산 도시, 세계유산 도시 고창 방문의 해 지정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 관광, 지역 산업으로 어떻게 육성해 나가실지 좀 방향들 세우신 게 있을까요? 우리 고창군은 고창군이 보유한 세계 유산이 고인돌, 갯벌, 그리고 판소리, 농악, 5가지라는 데는 이런 좋은 세계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생물권 보존 지역과 세계 지질공원 등을 바탕으로 2023년도 세계 유산도시 고창 방문회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고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을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태고의 신비를 갖춘 지역으로 고창 갯벌, 운곡습지 그리고 생물학적 다양성이 다양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 이런 것들이 천혜의 지역인 고창입니다. 그래서 또한 판소리를 집대성하여 국창으로 불린 독리 신재호 선생과 진채선 명창의 고향이도 한 고창. 정말 풍부한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고창입니다. 그런 고창에서 이렇게 청보리밭 축제도 하고 또 많은 사계절 꽃피는 고창으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창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그럼 끝으로 의장님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심부름꾼이고 대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토끼 해이기도 하고요.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작은 목소리도 길을 쫑긋 세우는 토끼의 모습처럼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고 또 군민의 뜻을 받드는 군민이 주인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또 군민이 정말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고창군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앞으로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또 협력을 통해서 좋은 고창군의 모습을 만드는데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도 많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